나는 그날 밤 이후로 아직도 산속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습하고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썩은 냄새 같던 그 공기. 그게 그냥 낙엽 썩는 냄새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나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22살 대학생이다. 친구들이랑 방학을 맞아 근교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요즘 소미산 쪽이 조용하고 사람도 없어서 완전 힐링이래 라고 했다. 소미산. 그 이름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다. 엄마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거긴 옛날에 이상한 일 있었던 곳이야. 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그땐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다. 우리는 총 4명이었다. 나, 수현이, 민지, 그리고 유정이.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 소미산 입구 근처에 도착했다. 평일이었는데도 주차장엔 차 한 대 없었다. 조용했다. 정말 귀가 먹먹할 만큼 고요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낮인데도 산속은 묘하게 어두웠다. 야, 괜찮아. 낮엔 사람 없을 수도 있지. 수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렸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그런 웃음. 우리는 배낭을 메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길 초입엔 구규림 보호구역 키라스 지정된 구역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밑에 누군가 연필로 적어둔 글귀가 보였다. 밤이 되면 돌아가라. 누가 장난친 거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텐트를 치고 바비큐 준비를 하면서도 분위기는 괜찮았다. 수연이 음악을 틀고 민지가 불을 붙이려 애쓰고 유정이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리는 소리도 전혀 없었다. 그냥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만.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물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단어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어떤 패턴처럼 반복되는 소리. 귀에 닿을 듯 말 듯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들려왔다. 야, 너네도 들려? 저기 물소리. 내가 말하자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물소리? 들리긴 하는데. 뭐? 아니, 약간 사람 말소리 같지 않아? 뭐래, 너 벌써 무서운 생각하지 마. 밤 되면 더 오싹하겠다. 그녀가 웃으며 불을 붙였다. 하지만 웃는 입꼬리 아래로 묘한 긴장이 보였다. 밤이 되자 산은 금세 온통 어둠에 잠겼다. 휴대폰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9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유정이가 말없이 폰을 들고 산 아래쪽을 찍고 있었다. 야, 왜 그래? 저기 봐봐. 저기 나무 사이에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폰 불빛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멀리 한 10m쯤 아래쪽 숲길 사이 무언가 하얀 게 서 있었다. 처음엔 하얀 천인 줄 알았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 상태.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야, 가로등 반사된 거 아냐? 수연이 폰으로 불빛을 비추며 말했지만 그 불빛이 닿자 그 하얀 것은 스르륵 사라졌다. 정말 흔적도 없이. 우리는 동시에 말을 잃었다. 진짜 사람 아니야? 설마 장난치는 사람 있겠냐 이 밤에? 근데 아까 그 표지판 말이야. 밤이 되면 돌아가라. 그 문장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텐트 안은 생각보다 추웠고 밖에서는 계속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엔 고라니겠지 했는데 그 소리는 일정한 박자로 계속 텐트 주위를 돌았다. 한 바퀴, 2바퀴, 그리고 멈췄다. 조용해졌다. 그 순간 텐트 바로 옆에서 쓱 천을 스치는 손바닥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다른 애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척한 걸까? 쓱, 쓱. 이번엔 천을 누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손바닥으로 천을 잡고 안을 더듬는 느낌. 그게 내 머리맡 바로 옆이었다. 나는 최대한 천천히 몸을 뒤집으며 속삭였다. 수연아, 들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반대편 텐트 쪽에서 아주 낮은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나? 있지? 그건 분명 우리 중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나는 그 밤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한다. 불이 거의 꺼져가던 모닥불 냄새와 비 오기 직전처럼 눅눅한 흙 냄새, 그 사이에 섞여 있던 설명할 수 없는 냄새, 약간 비린 듯하면서도 오래된 피 같은 냄새. 그리고 그 냄새가 났던 바로 그 순간 텐트 천을 스치던 손바닥 소리가 멈췄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흡을 죽인 채 기만 세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빛이 꺼진 텐트 안인데 내 눈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밖에 불빛도 없는데 텐트 벽에 어둡게 비치는 사람 형체. 그림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그리고 내 쪽으로 기울었다. 있지.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수연아, 민지야, 일어나. 다들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수연이는 폰 불빛을 켜더니 내 쪽을 비췄다.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밖에 누가 있었어? 뭐? 사람이야? 몰라.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어. 유정이가 벌벌 떨며 물었다. 혹시 아까 그 하얀 거 그거 아냐?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폰 불빛 몇 개만 켜둔 채 그대로 새벽이 될 때까지 서로 붙어 앉아 있었다. 해가 뜨고 나서야 텐트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내린 이슬이 텐트 위에 맺혀 있었다. 그런데 텐트 옆 흙바닥에 희미하게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맨발 자국이었다. 발가락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크기가 내 발보다 훨씬 작았다. 성인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아이가 남긴 것처럼 작고 가늘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우리 텐트 주변을 빙 둘러 산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야, 이건 뭐야? 진짜 사람 것 같진 않은데. 수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민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 유정이 어딨어? 우린 동시에 텐트 안을 확인했다. 유정이의 침낭은 텅 비어 있었다. 짐도 그대로였다. 폰, 신발, 물병까지 다 남겨둔 채였다. 그때 민지가 바닥을 가리켰다. 유정이 침낭 바로 옆에도 그 똑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침낭 옆에서 시작해서 텐트 입구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바깥으로. 설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야, 유정이가 그런 장난치래냐고. 혹시 산 아래쪽 간 거 아닐까? 우린 급히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길이 어젯밤과 달랐다.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나무의 위치나 바위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길이 꼬인 느낌. 야, 이 길 맞아? 우리 어제 이쪽으로 올라왔어? 몰라. 분명 이쪽이었는데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숨이 섞인 웃음. 하. 우린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봤다. 그 웃음소리가 분명히 유정이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유정이야. 유정이야? 유정이! 어디야? 내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웃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무 사이를 헤집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그 웃음은 이제 거의 코앞에서 들렸다. 그런데 소리가 멈춘 그 순간 산 전체가 고요해졌다. 바람도 새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정지된 듯한 정적.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들었지? 방금 나무 뒤에서 뭐 움직였어.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봤다. 나무 뒤에 머리카락이 늘어진 채로 서 있는 유정이 같은 실루엣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보였다. 하지만 그 눈은 너무 검고 깊어서 사람의 눈이라기보단 구멍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유정아, 너 맞지? 왜 그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가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있지. 나 집에 가야 해. 그 순간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야, 저거 봐. 유정이의 발 밑에서 검은 진흙 같은 게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게 흙인지 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우리가 놀라 뒷걸음질 치자 유정의 형체가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흐려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말없이 텐트로 돌아왔다. 누구도 장난이나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가 분명히 봤으니까. 수연이는 그날 저녁 차를 몰고 내려가자고 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뭔가 이상해. 아예 이상해. 하지만 차까지 가려면 산 아래로 한참 내려가야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폰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고
시계는 멈춰 있었다. 낮인데도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다. 마치 해가 이상하게 빨리 지는 것처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지금 몇 시야? 몰라.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지? 우리 혹시 길 잃은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산이 우리를 닫아버린 것 같았다.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다. 시간이, 방향이, 공기가 전부 낯설어졌다. 우리가 텐트로 돌아왔을 때는 분명 낮이었다. 그런데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산속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마치 해가 하늘에서 꺼진 것처럼. 야, 지금 몇 시야? 민지가 시계를 봤지만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해. 아까부터 멈춰 있었어. 배터리 다 된 거 아냐? 아니야. 아침에 확인했을 때 멀쩡했어. 그때 수연이가 낮게 말했다. 이거 우리 진짜 나가야 돼. 유정이 일도 그렇고 그냥 빨리 내려가자. 우린 급히 짐을 챙기고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분을 걸었는데도 우리가 계속 같은 길을 돌고 있었다. 처음 봤던 갈라진 바위, 부서진 표지판, 그리고 낙엽 더미 위에 우리 발자국. 그게 또 나왔다. 3번이나. 야, 이건 뭐야? 우리 계속 같은 데 도는 거 아냐? 민지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직진만 했는데. 나는 발밑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우리가 걸었던 자리에 발자국이 모두 반대로 찍혀 있었다. 앞으로 걸었는데 발자국은 마치 뒤로 걸은 것처럼 그 순간 등줄기를 누가 천천히 쓰다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야, 나 진짜 이상한 기분 들어. 누가 계속 우리 쳐다보는 것 같아. 말하지 마.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야. 계속 뒤에서 발소리 들렸어. 우리는 동시에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툭!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 앞에 떨어졌다. 위에서 굴러온 듯한 소리. 우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숨이 멎었다. 나무 사이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경사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이번엔 확실히 사람 형태였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머리가 아니라 공백이었다. 형체는 분명 인간인데 그 얼굴 부분이 마치 지워진 듯이 비어 있었다. 야, 뛰어. 수연이가 그 말을 내뱉자마자 우린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산속은 미로 같았다. 나무가 다 비슷하게 생겨서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달리면 달릴수록 똑같은 길, 똑같은 나무, 똑같은 냄새.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연이가 멈췄다. 잠깐만, 들었어? 뭘? 유정이 목소리 아니라고 말하려는 순간 분명히 들렸다. 수연아, 그 목소리. 유정이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수연아, 여기야. 도와줘.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커졌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젠 내 귓속 안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너도 봤잖아. 나 혼자 아니야. 여기 있잖아. 그 순간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느껴졌다. 공기가 바뀌었다. 차갑지 않았다.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런데 그 온기가 불쾌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목덜미를 감싸는 것 같은 살아있는 온기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어깨에 뭔가 닿아 있었다. 손이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 그냥 살아있는 손. 수연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있지, 우리 어제 밤부터 내려가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어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계속 같은 데로 돌아오지?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도. 혹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 아래쪽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손전등이었다. 야, 사람이다. 구조대인가 봐. 우린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가까워지지 않았다. 우리가 달려가도 항상 같은 거리에서 우리 앞에 있었다. 마치 도망치듯 뒤로 물러나는 불빛.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빛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늘 쪽으로.
나무 사이를 뚫고 올라가더니 공중에 멈췄다. 그건 손전등이 아니었다. 사람 손에서 나는 불빛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산 자체가 우리를 비추는 것 같았다. 그 불빛 아래 나는 다시 봤다. 우리 4명의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가 4개가 아니었다. 5개였다. 그 5번째 그림자는 내 바로 옆에서 내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나! 팔을 흔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도망쳐도 같은 곳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 유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목소리는 나 자신의 안에서 들려왔다.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는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만해! 이게 뭐야? 민지는 울고 있었고 수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 공기가 멈췄다. 모든 바람, 소리, 움직임이 사라졌다. 그리고 산 전체가 낮게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들어왔구나. 그건 목소리라기보다 산이 낸 소리 같았다. 나무가, 돌이, 흙이 동시에 진동하며 내는 낮은 공명. 그 울림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 산에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오게 된 거였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우리를 부른 거다. 그날 밤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있었다. 나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귀 바로 옆에서 바람이 파고드는 듯한 휙 소리 때문에 계속 눈이 떠졌다. 텐트는 바람이 거의 없는데도 밖에서 무언가가 천을 스치고 있었다. 민수야, 너야? 작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옆 텐트는 고요했다. 불빛도 꺼진 상태였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시계를 봤다. 03:17am. 그때 텐트의 그림자 너머로 사람의 발목이 스쳤다. 맨발이었다. 형체가 아니라 단지 발목 아래까지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 발이 뒤로 걸어갔다. 앞이 아니라 뒤로.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심장이 목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 발은 소리 없이 사라졌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꿈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머리로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도 눈앞의 잔상이 너무 생생했다. 잠시 후 텐트 밖에서 가방 지퍼가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칭! 조심스러운 손놀림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켜서 텐트 문 쪽으로 비췄다. 그 순간 소리가 뚝 벗었다. 바깥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소미산에서만 들린다는 특유의 소리, 밤새 산을 떠도는 캥과리 울림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쨍! 쨍! 불규칙하게 누군가 일부러 템포를 어긋나게 치는 듯한 리듬. 나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었다. 민수가 낮에 한 마리 머리를 스쳤다. 예전에 여기서 축제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대. 그때 죽은 사람들이 밤마다 깽과리를 친다나 뭐라나.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헛소리로 넘겼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생생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밖을 살폈다. 손전등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데 불빛 끝에 검은 머리카락이 스쳤다. 바로 텐트 옆 불빛이 닿는 경계 지점에서 머리카락이 천천히 들썩였다. 마치 누군가가 엎드려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자세였다. 민수야? 속삭이듯 불렀지만 머리카락은 천천히 뒤로 사라졌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머리카락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 이상했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갑자기 텐트 옆에서 진동 소리가 났다. 부르르르 민수의 폰이었다. 그 폰은 내 텐트 바로 옆 흙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불빛을 비춰보니 화면 위에 깨끗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손자국은 물기 있는 진흙이었다. 누가 진흙 묻은 손으로 폰을 집었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나는 그 폰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봤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다. 캠핑장 아래쪽 계곡 방향. 거긴 우리가 오후에 절대 가지 말자고 했던 곳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다. 헤드랜턴을 켜고 소리가 난 쪽으로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내 숨소리가 더 커졌다. 민수야? 대답이 없었다. 대신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톡톡. 그러다 불빛이 닿은 나무 기둥 뒤에 민수의 신발 한 짝이 걸려 있었다. 흰색 운동화, 진흙에 절반쯤 묻혀 있었다. 그 옆에는 깽과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번쩍이는 금속이 아니라
오래된 녹슨 철판 같았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그때 누군가 내 바로 뒤에서 속삭였다. 뒤로 걸어가면 다시 만날 수 있어. 그 말과 동시에 텐트 쪽에서 지잉 하고 또다시 가방 지퍼가 열렸다.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산속이라면 더 차가워야 하는데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입김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여전히 민수를 부르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입이 분명히 열리고 공기가 나가는데 소리가 귀에 닿지 않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때 캠핑장 쪽에서 낯선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규칙적인 신호처럼 2번 멈추고 1번, 2번 멈춤, 1번. 나는 그 불빛을 따라갔다. 텐트로 돌아왔을 때 내 짐이 다시 정리되어 있었다. 아까 흩어졌던 가방, 바닥에 떨어진 폰, 심지어 내가 벗어놓은 점퍼까지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다. 누가 대신 정리해준 듯이. 그런데 그 위에 진흙 묻은 손자국 2개가 찍혀 있었다. 작은 손, 마치 어린아이의 손처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민수의 텐트를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낭도 가방도 심지어 매트리스조차 사라졌다. 바닥에 남은 건 누군가 흙 위에 발로 쓴 것 같은 글씨 하나였다. 뒤로 가지 마. 나는 그 문장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뒤로 가지 말라니. 뭐가 뒤로인데? 그 순간 멀리서 꽹과리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쨍! 쨍! 한 번 칠 때마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괴상한 하모니를 냈다. 그 사이로 또박또박한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텐트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같은 텐트가 앞에 있었다. 모양도 위치도 심지어 내가 던져놓았던 손전등의 각도까지 같았다. 나는 분명 뒤쪽으로 걸었는데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이게 뭐야? 주위를 살폈지만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숲속엔 텐트가 3개 있었다. 모두 같은 색, 같은 모양. 그중 가운데 텐트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여기야. 나는 거의 울 것처럼 달려갔다. 민수야, 너 거기 있었어? 그런데 텐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목소리만 울렸다. 그때 나는 그 안에서 내 목소리를 들었다. 민수야, 너 거기 있었어? 바로 방금 내가 외친 소리였다. 그게 텐트 속에서 되돌아온 것이다. 녹음된 것도 메아리도 아닌 내 목소리가 나를 흉내내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텐트를 밀쳐냈다. 그 안쪽 흙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발자국들이 줄지어 있었다. 모두 뒤를 향해 걸어간 형태, 발가락이 뒤쪽을 향하고 있었다. 해 뜨기 직전 나는 겨우 캠핑장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다. 관리소 근처에는 마을 사람 2명이 있었다. 그중 한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거기서 뭐 했어요? 친구가 사라졌어요. 민수라고 같이 캠핑 온.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 또 나왔네. 또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그는 말없이 내 뒤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거기엔 민수의 텐트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있던 자리보다 훨씬 산 아래쪽,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절벽 가장자리였다. 그 텐트 원래 거기 있었어요? 글쎄, 거긴 아무도 안 들어가. 지난번에도 그 근처에서 애 하나 실종됐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수. 심장이 순간 멈춘댔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디야? 하지만 수신음만 들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 보일 거야. 민수의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3시간 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캠핑장에 도착했다. 그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떴고 소미산은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밤새 들었던 괴상한 소리도 이상한 바람도 사라져 있었다. 경찰이 내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본 게 언제죠? 어제 저녁이요. 텐트 근처에서 물 가지러 간다고 하고는 그 뒤로. 그리고 이 문자를 받았다고요? 나는 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뒤로 가면 다 보일 거야 라는 문자 한 줄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자 기록에는 발신 번호가 없었다. Unknown.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 근처엔 신호도 약해서 문자 전송이 어렵습니다. 이거
아마 저장된 초안이 아닐까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분명히 그때 진동이 났어요. 벨소리도 들렸고요. 그는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그 시선이 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 술을 드셨거나 피곤하신 상태에서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저 산 쪽을 바라봤다. 거기엔 아직도 민수의 텐트가 있었다. 어제 봤던 그 절벽 끝자리. 나는 경찰과 함께 그쪽으로 향했다.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했다. 낮인데도 이상하게 공기가 눅눅하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지 않았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뒤에서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따라왔다. 처음엔 경찰 중 한 명이겠거니 했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혹시 뒤에 누구 있나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나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그때 내 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파일명은 단순히 IMG 0001. 화면에는 내가 서 있는 바로 지금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심지어 내가 폰을 들고 있는 각도,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사진 속 내 뒤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얼굴이 반쯤 가려진 여자. 그 여자는 내 어깨를 잡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던졌다. 화면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깨졌고 검은 잔상 속에서 한 줄의 문장이 깜빡였다. 봤지? 이제 뒤로 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민수의 신발을 봤다. 바닥에 진흙이 묻은 운동화, 그 옆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체였다. 수진아, 그건 아니야.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봤던 민수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쳤다. 밤에 들었던 목소리, 텐트 안의 흔적, 그 모든 게 진짜 민수가 아니었다. 수진 씨, 괜찮아요? 경찰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의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내 귀가 막혀 있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분명 민수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쪽으로 뛰었다. 경찰의 손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치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달리고 달려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눈앞에 낯익은 공간이 펼쳐졌다. 텐트, 모닥불, 가방, 그리고 내가 쓰러져 있는 내 몸.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분명 나였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곁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봤지? 뒤로 가면 다 보인다고 했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새소리도 바람도 심장 소리도. 그리고 나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번져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기계음,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수진 씨 들려요? 여긴 병원이에요.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연결된 링거가 움직이며 덜컥거렸다. 민수는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피했다. 그분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못 찾았다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그녀는 내 말을 끊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오늘이 7월 17일이에요. 네.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주 일요일 7월 10일이었어요. 당신은 일주일 동안 실종 상태였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어젯밤에 산에 있었어요. 민수랑 같이 텐트 치고 불 피우고 그리고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경찰이 말씀하신 그 텐트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거긴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침대 옆에 두었던 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내 폰이 있었다. 화면을 켜니 사진첩에 IMG 0001이 남아있었다. 사진은 그대로였다. 내가 서 있고 내 뒤에 서 있던 그 여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보였다. 나였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녀는 나였다. 눈가의 점, 목의 흉터까지.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지금은 너무 놀라셔서.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가 날 데리고 갔어요. 그날 밤 병실불이 꺼진 뒤에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유리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찍혔다. 내려앉은 물방울 위로 선명하게 남은 손바닥 자국. 마치 누군가 밖에서 안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손자국 위에는 글씨가 있었다. 뒤로 가면 나와.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았다. 그러나 병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침대 위 내가 누워있던 자리에 또 다른 나가 누워있었다. 산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창백한 얼굴, 푸른 입술, 닫힌 눈.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서 그 나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이제 기억났지? 그날 내가 뒤를 돌아봤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머릿속에서 터졌다. 민수와 함께 산길을 걸었던 장면, 낯선 소리가 들렸을 때 뒤를 돌아본 순간, 그리고 민수가 내 팔을 붙잡으며 했던 말. 절대 뒤로 보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봤다. 그날 밤 그 한 번의 뒤돌아봄으로 모든 게 시작된 거였다. 민수, 네가 왜 그랬어? 눈물이 흘렀다. 그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다. 민수는 나랑 있어. 네가 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순간 병실에 불이 꺼졌다. 비명도 소리도 빛도 사라졌다. 그리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남았다. 쿵, 쿵, 쿵. 그 리듬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섞였다. 수진아, 이제 네가 보여줄 차례야. 병원을 나온 건 새벽 4시였다. 비가 그친 하늘은 낮게 깔린 안개로 가득했고 나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걸어 나왔다. 손에는 민수의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그 신발엔 여전히 진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걸 꼭 쥐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널 찾아갈게. 택시는 소미산 입구까지밖에 가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산 아직도 가요? 거기 사람들 몇 명이 사라졌는지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아가씨, 그 산은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밤에 뒤돌아보면 자기 이름을 잃는다고들 하죠.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이름을 잃는다? 나는 산길 입구에 섰다. 그곳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조차 멎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 속에서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상하게도 모든 길이 익숙했다. 돌길의 굴곡, 나뭇가지의 모양, 심지어 어젯밤 뛰어가던 발자국의 감각까지 그대로였다. 그러나 어딜 걸어도 풍경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나무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사라진 텐트가 다시 나타나고 심지어 내 그림자마저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뒤로 가면 다 보일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불빛 하나가 번쩍였다. 캠핑 랜턴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그 불빛이 멈춘 곳에는 민수의 텐트가 있었다. 낡았지만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안에는 녹슨 휴대폰, 부서진 손전등, 그리고 종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뒤를 보지 않으면 산은 널 잊지 않는다. 나는 종이를 쥐고 주저앉았다. 그 문장 하나가 너무 낯익었다. 그때 내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한 사람, 이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겹쳤다. 땅속에서 나무 사이에서 사방에서 들려왔다. 낮은 숨소리, 끼익거리는 웃음,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 수진아, 수진, 수진, 뒤돌아봐.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건 민수의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아이, 여자, 노인, 낯선 이들의 수십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문장만 반복했다. 뒤로 가면 다 보일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산은 사람을 삼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을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뒤돌아본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게 이 산의 방식이었다. 그래도 봐야겠어.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민수를, 그리고 나를 확인해야 해. 그 말을 끝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안개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모두 사람의 형태였지만 얼굴은 희미하게 뭉개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민수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산은 우리를 잊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를 잊는 거야. 나는 그 손을 붙잡았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바람, 빛,
냄새, 감각이 하나로 뒤섞이며 사라졌다. 그리고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은 소미산에서 2개의 텐트를 발견했다. 한쪽은 오래전에 버려진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 설치된 흔적이었다. 하지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녹음된 음성 파일 하나만 남아 있었다. 파일 속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있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기 나 있어요. 제 이름은 뭐였죠?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소미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단순한 산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사라진 이들의 무덤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곳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산은 사람의 기억을 갉아먹습니다. 잊고 싶었던 것들을 되살리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서서히 지워버리죠. 누군가를 잃고 그를 찾아 헤매던 사람의 발자국이 조용히 멈춘 자리엔 항상 같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뒤를 보지 않으면 산은 널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장은 언젠가 그 산을 찾을 다음 사람을 기다립니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의 산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온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잔잔한 바람 소리, 멀리서 수지나 하는 희미한 속삭임으로 페이드 아웃.